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서경석 목사 TV 6번째 방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공동정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공동정부를 수립할 것을 합의하고 5월 28일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의 공동정부 결정은 정치적 대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공동정부 수립으로 김문수 후보는 꼭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좌파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은 우파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새미래민주당에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미래민주당의 돌풍 때문에 이재명이 저는 반드시 낙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공동정부는 개헌 외에도 통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열심히 돕기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한국의 당면 과제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로 언제 급변 사태가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급변 사태를 통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원치 않는 중국은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한편으로 중국과 대담한 외교 담판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위그르, 티베트, 남몽골, 대만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을 막는 강력한 국제인권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저는 김문수 대통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 열심히 돕기도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해외 원조를 크게 줄이고 유럽도 미국을 뒤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16개국 젊은이들이 피 흘려 지키고 해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서 유일하게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나라 돕기를 앞장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미래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도 가난한 나라 돕기를 필수적인 외교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나 가난한 나라 돕기는 자기 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국을 보면은 우파는 자국 이기주의, 좌파는 세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김문수 대통령은 남과 함께 나누기를 틀림없이 원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자국 이기주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남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새미래민주당이 앞장서서 통일과 가난한 나라 돕기를 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새미래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맹 세력이지만 동시에 경쟁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실망을 시키면 새미래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의 애국심이 너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한심한데 윤 어게인을 하면서 뒤따라가는 시민들은 더 한심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광화문 우파 운동도 김문수 후보를 돕기보다 회방 놓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우파 운동이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파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할 때는 새미래민주당이 대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지금 새미래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가안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정당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는 곧 더불어민주당을 새미래민주당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방 이후 최악의 정당이 되어 너무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반한 가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새미래민주당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새미래민주당이라는 국민의힘 대안 세력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립니다. 국민의힘의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괴물일 때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운동은 그래서 금세기 최대의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생각 있는 국민은 대대적으로 새미래민주당 가입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저는 새미래민주당 당원들이야말로 사심 없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소신 있게 하는 정당으로 굳게 서왔고 이재명과의 싸움도 국민의힘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새미래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북한을 해방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일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일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당을 강력한 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북한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미래민주당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것을 남과 함께 나누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열심히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실망한 모든 진보적 국민이 다 새미래민주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정권은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의 공동 정권이어서 새미래민주당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빼는 것이 가장 김문수 대통령을 잘 돕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선거 후에는 광화문 우파 운동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와 가까운 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의 김문수를 향한 대표적인 공격거리도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정광훈 목사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대가리 박아 이런 유튜브가 방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광훈 목사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강화, 한일관계 개선, 원전 복귀, ODA 증액 등 공이 있지만 12월 3일 계엄 발동으로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난 7년간 광화문을 지키면서 애국운동을 해온 공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의 과를 직시할 때입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아무도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려 하지 않지만 절대 다수의 원로 목사님들은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전 목사의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은 너무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은 정광훈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 진영에서는 정광훈 목사는 절대 무오의 존재입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비판했더니 한 추종자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목사직을 내려놔라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또 한 분은 정광훈 목사처럼 애국운동을 하지 않고 무슨 자격으로 감히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2016년 문재인에 맞서서 태극기 집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태극기 세력도 그만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광훈 목사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손현보 목사님의 세이브 코리아에는 참석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가 우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싫어서 우파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집회가 정말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면 우파는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을 것이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광훈 목사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산화된다라는 주장도 우파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탈북자들이 유튜브로 북한을 샅샅이 파헤쳐서 북한이 지옥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좌파는 친북, 우파는 반북이었지만은 지금은 좌나 우나 전부 반북입니다. 그래서 북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2030 MZ 세대는 과거에는 좌파였지만 지금은 무당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중도는 반드시 공산화된다라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크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지지자를 공산화 지지 세력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독한 종북 좌파 정권이었지만 우리 국민은 좌파 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심각하게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공산화 때문이 아니라 상권 분립 파괴와 독재 정권 수립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승리해도 광화문 집회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성 우파들만의 집회가 아니라 합리적인 우파들도 흔쾌히 참여하는 집회, 새미래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거부감 없이 참여하는 집회, 정광훈 목사가 싫어서 나오지 않던 모든 우파들도 다 기꺼이 참석하는 집회, 중도 좌도 귀를 기울이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미래민주당, 광화문 세력이 다 같이 연대해서 좌파의 횡포가 지독할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이 저항 집회를 해서 이 좌파의 횡포를 막아내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의 통치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 극좌와 극우가 길거리에서 충돌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가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이후에 먼저 광화문 집회를 모든 우파가 흔쾌히 참가하는 대중적인 집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개혁 작업을 주도해 주시면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의 과는 잊어버리고 전 목사님의 공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